북러 정상, 애초 회담 장소로 거론됐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고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정상들의 회담 장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겁니다. 전 세계 주목을 받는 두 정상이 만남의 장소로 선택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러시아로 동쪽을 뜻하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5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양에서 따져보니까 약 한 27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열차로 무려 3박 4일을 달려간 건데요. 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소련 시절의 우주대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가면서 공들여 건설한 곳입니다. 2016년 4월 첫 위성 발사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최첨단 시설입니다. 지난달에는 옛 소련 이후 약 반세기 만에 무인 달 탐사선인 루나 25호가 바로 여기서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수십 년간 로켓, 인공위성 등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해온 우주대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루블짜리 지폐 뒷면에 등장할 정도로 러시아가 얼마나 이곳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지난 5월과 8월 연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3차 발사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물 창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순방에 정찰위성을 담당하는 박태성 당 과학교육 비서를 대동한 것도 러시아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하바롭스크 주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장소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 주에는요,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 잠수함 같은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도 있습니다. 군부 핵심 인사를 대거 대동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가 다녀간 길을 따라가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러시아 방문, 러시아의 강점이자 북한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첨단 군사기술이 집약된 장소들이 예상 방문지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러 군사 밀착을 우려하는 서방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고위급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2,700km 떨어진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전용 열차를 타고 이곳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신 우주기지라며 김 위원장에게 로켓 발사 시설을 소개했고, 이어 양 정상은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성전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데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또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벌이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할 얘기가 많다며 경제 협력과 군사 기술 협력, 인도적 지원까지 언급했는데 무기 거래도 핵심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직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또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러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부터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우주 발사체 조립 시설과 발사 단지 등을 직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Где включается, поворачивается ключ на старт. Вот этот ключ повернули, за час 33 до пуска и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발사체나 추진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방명록에는 첫 우주정복자가 낳은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 지도자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를 개발하려 한다며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회담 이후 따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무기 거래 논의 가능성에 대해 공개나 발표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이 정찰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북한이 이 펀치력과 함께 눈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면 정밀 공격이 가능해지죠. 어쨌든 북한이 정찰 능력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유엔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북러 두 국가의 위험한 밀착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국경 봉쇄의 공백을 깨고 4년 만에 외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쁜 속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대중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양에서 열차를 타고 3박 4일 2,300km를 달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푸틴이 동방경제포럼에서 강조한 극동개발과도 맞닿아 있는 동선입니다. Наша торговля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АТР, да, и в целом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родолжат свое развитие. Ведь Россия и наш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ткрыты для.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헤이룽장성 시찰 때 동북 진흥을 천명하며 묘한 교감을 보여줬습니다. 按照我们的既定的目标继续往前走，和我们全中国各族人民一起奔向中国式现代化。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 지원은 유엔 대북 제재 틀 안에 갇혀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비롯해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엔 안보리 제재 무력화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대북 제재에 정면 도전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4년 전 북미 핵談判 때도 중국을 종단하는 4,000km 육로를 택했던 김정은. 닫힌 북한이 아닌 열린 북한을 상징하는 대장정이었지만 하노이 노딜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은 중국 국영기업의 과감한 투자처럼 제재를 뛰어넘는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밀착 행보 하나하나가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 간 회담 결과를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걸 누구도 도와선 안 된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합의도 중대한 우려라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obviously have concerns about any burgeoning defen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y arrangement that would improv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ertainly would be of significant concern to us. 국무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인공위성 등 군사 협력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 무기 개발에 보탬이 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발사 기술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호환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Increased cooperation and probably military transfers, as we've said for some time. We have reason to believe they were going to discuss military transfers. That is quite troubling and would potentially b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블링컨 국무장관도 팟캐스트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건 그만큼 미국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반격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right now it's looking primarily to North Korea and to Iran. On one level, that's kind of a Star Wars bar scene of countries. So I think it does speak to Russia's desperation.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고 더욱 고립될 거라며 다른 나라와 공조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자, 이번 만남에서 또 주목이 됐던 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정상과 만날 때 뭐 지각하는 걸로 또 유명해가지고 그게 또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30분이나 일찍 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급 만찬을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런 만큼 푸틴의 절박함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지금 뭐 서로 간의 절박함도 있는 거고요. 또 이 바스토치니 그 우주기기까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1,100km에서 150km를 더 와야 돼요. 그러니까 2,300km 거의 3박 4일을 꼬박 왔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긴 여정을 오게 한 데 대한 또 뭐 성의 표시도 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지금 무기 체제라든가 제재에서의 그런 그 탈피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중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번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요. 뭐 러시아도 절박함을 표현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절박하니까 지금 만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대북 제재가 굉장히 이어져 왔는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이거 유엔 안보리 결의로 유지돼 왔던 대북 제재가 좀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앞으로 밝혀지고 이제 확인이 돼야 할 사항이니 하지만은 이게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제 민감 상황이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가 거의 이제 무실화되고 이걸 아마 넓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회피하는 다른 방법을 찾든지 뭐 대행 기간을 찾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멍을 뚫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게 참 국제사회나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안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방향이라 생각돼서 이걸 이제 좀 단호히 그 관련국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